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에 속고 사람에 울고 몸과 마음이 고생했지만 아주 호쾌한 한 방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교수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늘 바빴어요. 거의 일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이었죠. 남편이 원래부터 일에만 빠져 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학교 재단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교수도 능력 중심제로 바뀌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실적을 보여줘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에만 몰두하겠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겠어요. 노는 것보단 바쁜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참 외롭더라고요. 집에 오면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지. 그렇다고 하나 있는 남편은 그냥 밥만 먹고 빨래만 던져주고 다시 학교로 가버리니 너무 마음이 회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친구 중 한 명이 취미 생활을 가져보려면서 자기도 요즘 플라잉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다며 같이 배우러 다니자는 겁니다. 너나 나나 애는 없지만 집에서 널브러져 있으면 살이 금방 쪄. 그럼 너도 나처럼 이혼당한다? 너 그러기 전에 몸매 관리도 좀 해. 이러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다니면 배울만 하겠다 싶어서 집 근처에 요가랑 헬스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등록을 했죠. 그리고 요가를 배워보니 몸도 개운해지고 혼란했던 마음도 상쾌해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당신도 요가나 운동을 좀 하면 어때요? 우리도 이제 슬슬 건강 챙겨야죠. 했더니 남편은 아이고 누구는 뼈 빠지게 공부하고 재단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세미나 자료니 뭐니 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온 채 발버둥 치는데 당신은 그 돈으로 팔자 좋게 요거나 배워?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물론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의 가시돋친 말에 마음의 상처가 정말 깊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가도 관두고 집에 혼자 있었죠.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요가 강사가 아닌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왜 학원 안 나오냐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대충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간다고 했더니 요가 말고 그럼 몸이라도 풀라며 헬스나 혹은 실내 자전거 등도 있으니 나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요가를 배우면서 몸이 풀리기 시작한 터라 가만히 있으면 몸이 찌뿌둥했는데 요가 대신 잠깐만이라도 몸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부터 피트니스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들이대더군요. 안 나오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로 시작해서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길래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부녀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이 기겁을 하면서 몰랐다며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 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죠. 그래도 오다 가다 마주치게 되니까 점심 몇 번 밥은 먹게 됐습니다. 유부녀인 줄 뻔히 하니까 사장은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았고 저 역시도 점심 한두 번 먹은 게 끝이라서 떳떳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요즘 외간 남자랑 밥 먹고 다닌다며? 저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남편은 나는 지금 팬티 한 장으로 2, 3일을 버티며 살아남으려고 이리 뛰며 저리 뛰며 고개 조아리며 사는데 당신은 피트니스 사장이랑 밥 먹고 히히낙낙거려? 왜? 그놈이 더 좋아? 더 좋냐고? 아주 소설을 쓰더군요. 남편이 점점 무서워지고 무슨 의처증 걸린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네 남편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니. 명색이 교수인데 좀 편안하게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공부하고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너가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열받을만 하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고 아예 집에서 좀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티나는 일을 좀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랄 일은 엉뚱한 데서 생겼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 집 두 채나 있고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몇 정거장 떨어진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걸 동네 아줌마가 몇 번이나 봤다는 겁니다. 친언니가 그 아파트에 살아서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마주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줌마랑 인사까지 나눴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여긴 세내 주고 차라리 거기로 이사 가지 그래. 이런 충고까지 들었네요. 너무 황당해서 저도 그 아파트를 가봤더니 정말 좋더군요. 그래서 남편 사진을 들고 주변 경비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모른다는 겁니다. 수상하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연구소 왔었다며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연구소 타령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아파트에서 교수랑 부교수 그리고 조교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보다 가장 끈은 짧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런 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남편 말이 재단 이사장님 사모님이 우리들 너무 고생 많다고 자기 이름으로 된 빈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같이 숙박하면서 논문도 작성하고 곧 있을 세미나 자료도 마련하라고 해주셨어. 이러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열어 몇몇 조교랑 부교수 이름을 찍더니 의심나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확인해봐.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미리 세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차마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의심한 제가 미안해지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동네 아줌마가 당신을 봤다고 해서. 그랬더니 남편은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 동네 아줌마 보고 인사를 했겠어? 오히려 피했겠지. 근데 난 떳떳하니까 인사했던 거야. 이러면서 샤워하러 방으로 가더군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친구를 만나러 집 근처 카페에 가는데 동네 아줌마를 만난 겁니다. 입이 방정인 아줌마라서 괜히 동네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기 전에 미리 해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서 웬 여자랑 있었구나. 사실은 괜히 오해할까봐 여자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조교나 부교수 되나 보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거예요. 요즘 남편이 재단 관련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논문도 쓰고 세미나 발표 때문에 합숙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도 이해가 됐다는 듯이 호호 웃으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오더군요. 가볍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진 후에 친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도 깔깔거리면서 봐, 별일도 아니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혼 후에 위자료로 맘 편하게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좋다며 어휴 이제 남편 걱정 시댁 걱정 안 해도 괜찮다니까 이러면서 은근히 잘난 체도 하더군요. 그래도 이런 친구가 곁에 있으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좀 수다 떨고 앞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PPT 자료 만들어주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PPT나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주는 일을 곧잘 했던 터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어차피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고 아주 중요할 때만 한 번 정도 미팅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인지라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남편도 그거 좋은 일이네 하며 응원해 주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다시 피트니스 클럽을 찾았죠. 다시 나오는데 동네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번에 조교랑 이야기는 잘 끝냈어요? 이러는 겁니다. 네? 조교라뇨? 제 친구인데요? 이랬더니 동네 아줌마는 에이 그럴 리가 그 아파트에서 맨날 같이 나오던데 이러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믿었던 제 친구가 우리 남편을 꼬셔서 같이 살고 있단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태어난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생각을 계속 해봐도 동네 아줌마가 잘못 봤을 거라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마음과 다르더군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아갔죠. 그리고 직접 보기 위해 잠복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못 온다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파트에 나타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차가 아파트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친구랑 내리는 겁니다. 바로 쫓아가서 이게 지금 세미나 준비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죠. 둘은 놀라서 멈칫하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하는 말이 여보 지금 오해하는 거야. 사실은 이 집은 당신 친구가 빌려준 거고 진짜로 여기서 세미나 준비 중이야. 올라가서 확인해 봐도 돼. 도대체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런 거짓말을 줄줄 내뱉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도장이나 준비해둬. 이러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차로 남편 운전석 문짝을 박아버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친정으로 가려고 짐을 싸고 있으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무릎을 꿇더니 여보 괜히 오해할까 봐 이야기 안 한 거야. 당신 친구가 아파트 빈집이 있다며 소개해 준 거라고. 사실 부교수나 논문 도와주는 제자들한테 미안해서 좋은 원룸이라도 구하려고 했는데 선의를 베푸니까 내가 감사히 받은 것뿐이야. 정말이야. 자, 지금도 애들은 일하고 있어.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정말 아파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슨 자료를 쌓아놓고 일하는 모습에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당신에게 말을 해야지 왜 나만 빼고 당신한테 직접 이야기한 건데? 라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을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당신 친구가 날 유혹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거절을 했거든.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세입자 들어올 때까진 그 집을 쓰라며 빌려준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더군요. 누구는 피트니스 사장이랑 점심 몇 번 먹은 걸로 쥐잡듯이 몰아세워놓곤 누군 집을 빌렸을 정도면 도대체 몇 번을 만나 점심이랑 술이랑 먹었냐며 제가 따져 물었죠.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 필요 없고 당신 이 사실을 학교에다 알려버릴 거야. 그리고 이혼할 준비나 해. 당신 명예, 재산 전부 다 내가 싸그리 뺏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집에 가는데 친구에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문자가 왔지만 저는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조교를 몰래 만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교 말은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은 없었고 교수님은 학교 수업 외엔 거의 아파트에서 저희들하고 논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집에만 잠깐 갔다 오신다고 나가셨고요. 라며 남편이 부정적인 일은 안 했다고 증언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혼 소리 들고 남편을 만났죠. 아주 살이 쑥 빠졌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혼 못하겠다. 이혼 사유가 안 되니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방귀는 자기가 시원하게 끼고 아주 저에게 덤탱이를 씌우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하지만 남편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들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자로서 직감이 이건 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고 너한테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죠.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야 우린 부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네 남편이 너한테 엄청 미안해 하더라.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뒀어.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너한테 죄는 묻지 않을게. 하지만 나도 피눈물 흘렸으니까 남편도 피눈물 흘리게 도와줘. 이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준비까지 싹 마쳤죠. 근데 며칠 후에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던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수 부인에게도 온라인 문자 초대장을 보내주기 때문에 알았죠. 순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애태우면서까지 이렇게 매달렸던 세미나가 도대체 뭔지 정체나 구경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자랑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평소에 입던 옷 스타일과 완전히 달리해서 세미나 장소에 일찍 찾아갔죠. 나름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도와줄 일이 생겼다고 얼른 오라고 말했죠. 친구를 기다리면서 진짜로 준비 열심히 하긴 했네 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내 친구랑 눈 맞은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죠. 계획대로 조교를 뒤에서 몰래 만나서 세미나 열리기 전에 남편이 허리에 차는 마이크 좀 잠시 켜주세요. 그리고 이건 용돈 하세요 하면서 용돈이 두둑히 넣어뒀고요. 그리고 세미나가 열리려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입장하고 친구가 왔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잠깐 대기실에서 만나자고 하던데 너랑 선을 몇 번이나 넘었다던데 너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무슨 소리야?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확인하고 올 거니까. 그리고는 잠시 세미나실 스피커로 남편과 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교수님, 우리가 선을 몇 번이나 넘어요? 왜 거짓말해요? 딱 한 번 그랬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와서 왜 이러세요? 그거 딱 한 번 잔 거 갖고 이러면 곤란하죠. 곧 세미나 시작합니다. 그만 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딱 5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5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는 세미나실에 다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세미나실에 들어와서 기다리던 10여 명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더러운 대화는 마이크로 전부 다 울려 퍼졌고 어쨌든 자기 입으로 실토했으니 저도 증거는 충분해진 셈이죠. 제 예상대로 너무 딱딱 흘러가서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 소문을 쉬쉬하던 학교 측의 압박으로 학교를 그만뒀고 저는 증거가 확실해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남편을 아주 탈탈 털어버렸죠. 물론 친구는 정신적 위자료 같이 고소했습니다. 저에게 아픔을 줬으니 이 정도 고통은 기본 아닌가요? 역시 검은 머리는 거두면 안 되나 봅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사이다 먹여줬네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